반갑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황차입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정치관계법 문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하고 안내드리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민주당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입후보 예정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당의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짓 시간 안에 선거법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입후보 예정하시는 분들, 특히 입후보 선거가 임박하시기 오늘로 비로소 이제 내일이면은 선거 일정 180일 고되거든요. 오늘 D-Day 181일 일반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선거가 임박있는 시기다. 이런 시점에서 이 후보 예정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준비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제한 금지되는 내용 중에서 후보 예정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주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 후보 안내 및 선거운동 준비에 따른 내용, 그다음 최근 개정 선거법, 작년도 하고 했는데 개정된 선거법들이 꽤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제한 금지 규정,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정보가 있다. 그리고 특히 입후보 예정하신 분들은 이거 입원된다 하는데 좀 선거 사무장이나 이 중에 이제 이게 책임다 선거 사무 관계가 되는데 이거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될 정도, 그런 정도의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정도 수준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 활동 보장, 전반적으로 정당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확대 보장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유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불편일률적으로 거의 선거법은 안 된다 위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환경이 바뀌면서 선거운동 자유가 많이 확대되는 쪽으로 선거법도 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운동 자체도 많이 허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주요 일정 우선 보시면은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조금씩 선거마다 조금 다릅니다. 시도지사 교육감이 선거 일정 120일부터 해가지고 2월 4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그러니까 시도의회의원하고 구시의장, 구청장, 그 다음 시도의원 선거기간 개시 일정 9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날짜는 2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군의원, 달성군에 선거했는데 달성군의 군수선거하고 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 일정 6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날짜가 3월 23일부터 이 기간 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면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수준의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 기간 나오는데요.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5일부터 5월 16일 양일간입니다. 등록 시간은 예전에는 이틀에 걸쳐가지고 9시부터 예전에는 5시까지 후보 등록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십니다. 이건 엄격히 지켜야 되는 내용이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후보자라고 하죠. 후보자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마감 후보 등록을 16일 하게 되면은 선거 기간 밑에 나오는 보면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선거 기간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본격적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가 본격적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 5월 17일부터, 빠르신 분들은 5월 16, 15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비 후보자에 준합니다. 예비 후보자에. 예비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예비 후보자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 그 본등록 후보자 등록만 하시는 분들은 5월 15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5월 21일까지는 예비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참고적으로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개시되고요. 선거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7개 선거입니다. 7개. 교육위원 선거가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나머지 시도지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2개, 교육감 선거 이렇게 합쳐서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되고요. 그 이외에 상반기 보궐선거는 7월 30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은 국회의원 사직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런 경우에 거론된 보궐선거는 7월 30일 상반기 보궐선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주요 쟁점되는 부분들, 그리고 챙겨야 될 부분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준비사항인데요. 예비후보 등록 서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서류 중에서 우선 챙겨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본인이 한번 따져봐야 되죠. 입후보 제한직은 공무원이다. 일단 입후보 제한하면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인자들이 있습니다. 선거 참고해 보시면은 입후보 제한직에 내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해당된다면은 사직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본등록할 때도 선거 일정 90일 전에 사직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비례대표에 입후보하시는 분들은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내가 어느 선거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직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입후보 제한 54, 선거법 53조를 보시면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정 모르시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 내지는 시민에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어디에서 대충 사직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내용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거주 요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선거일 기준해가지고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거기에 입후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 구의원, 수성구 정당에 출마하실 것 같으면 선거일 전 60일 전, 선거일 60일 전 같으면 4월 5일쯤 됩니까? 4월 5일쯤 되죠. 4월 5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출마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의원인 경우에 선거구 중심이 아니고 수성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맛을 좀 알수 구청장 구의원 공인 해당 출마하는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 이전에 주민등록 이전 하셔야 되겠죠. 주민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출마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분이 피선거권입니다. 피선거권. 내가 후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든지, 일정 선거 범죄를 해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 피선거권이 없는 자들이 입법하게 되면 등록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등록하고 난 뒤에 발견되면 손해가 많습니다. 기타 끝내는 거 돌려받지 못하죠. 그 다음 그동안 썼는 거 정치자금, 선거비용 보전받지도 못하죠.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으니까 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지금 수소지 관할 경찰 간서에 가셔가지고 정가 기록을 조회하시면 돼요. 후보자 정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혹시 이런 게 의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혹시 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에서 벌금을 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금고에서 한정을 받은 그런 경력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적입니다. 당적 부분도 이중당적.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탈당하지 않고 또 다른 정당에 가입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중당적이잖아요. 이중당적은 자기 본인이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심적이면 당적표에 내가 A당에
이 땅에 썼는데 내가 살짝 맞는 거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보고 담적을 조회해가지고 이중 담적인 사람들은 탈당하셔가 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후보 등록 기간 돼가지고 그때쯤 내가 후보 등록 기간 중에 이중 담적이면 예중에 바로 그 조회 들어가 확인되면 등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4가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쯤 다 챙겨 넣으세요. 내가 자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 없는가.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비서류입니다. 준비서류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 초본, 지방선거는 주민등록 초본 들어가요. 가족관계 증명서, 얘네들 호적등본하고 같은 역할을 하죠. 호적등본. 그러니까 호적등본 이거는 성명, 성함이 다르게 불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호적등본 이름 다르고 실제 부르는 이름 다르고 이래가지고 선거백과라든지 인쇄물 각종 선거 때 본인 이름 쓸 때 호적 등본, 가족 증명서 상에 본인의 이름으로 게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다르신 분, 유 이렇게 다르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아니면 이름이 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성함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하시고 각종 선거관계 인쇄물에도 본인 성명을 그렇게 게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재직 증명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거의 대부분 넣었을 겁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이렇게 관할국이 다른 전국 도시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설정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력에 관한 증명서, 학력관계 증명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학하신 분들 일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외국에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접 가기도 그렇고 편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일찍 학력, 외국에 무슨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 그 학력 증명서를 제출 발급받아서 한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증명서까지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요. 이 부분은 아예 이 학력 증명서 이게 제출도 안 하고 이건 인쇄물, 각종 인쇄물에 활용을 안 하겠다, 개정을 안 하겠다 이러면은 안 됐대요. 안 됐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학력 증명서, 우리나라 정규 학력, 이정규 학력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졸업한 정규 학력,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대학원은 나왔는데 대학원 나오는 건 사용하지 않겠다. 대학교 졸업했는 것만 사용을 했다 그러면 대학교 졸업했는 거, 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대신에 대학원 졸업했는 건 사용을 못해요. 선거 공부라고 우리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학력 증명서, 대학원까지 나왔을 때 대학원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이 중에 밑에 대학 다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선택감인데 그거는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력에 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에 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학력 증명서 본인이 졸업하는 학교, 학교의 이름이 바뀐다든지 폐교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학력 증명서를 사전에 떼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의의를 제기한다든지 이 비정규 학력이다, 거기 학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벽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할 것, 비정규 학력,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정규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왔는 정규 학력 이외에는 비정규 학력, 예를 들면 영남대학교 최고경영대학교 6개월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런 학력은 일체 사용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사용을 하게 되면 인쇄물에 게재하게 되면 그게 거기서 공표죄 발생하게 됩니다. 아예 정규 학력이 아닌 이런 학력은 그냥 게재하지 않는 걸로 이력서 쭉 써놓으시다가 언론기관 내지 다른 데 제출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도 다른 사람이 좀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때 올라가면은 거기에 만약에 게재가 되면은 거기서 공표 제작이 되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 명함, 각종 인쇄물 거기에 게재하는데 비정규 학력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기타금입니다. 기타금 예비 단계에서는 100%의 20입니다. 해당 선거마다 다 다릅니다. 시도지사가 5천만 원, 구청장 1,000만 원, 그 다음 시도의원 3만 원, 그리고 200만 원. 그 위에 20%를 예비 후보들 내요. 그 다음 나머지 80%는 본등록대 내십니다. 여기서 기타금하고 정가기록조에 정가기록이라는 증명서류
두 가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같습니다. 확인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른 단계에서 더 추가되는 내용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후보자 등록 같은 선거구에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자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합니다. 소속으로 탈당이라고 소속으로 하겠다. 그 선거구에 같은 선거구에는 등록을 못해요. 다른 선거구는 되죠. 이 당내 경선 요거 낙선하는 경우에는 요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이중 등록 경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 빠뜨린 내용인데 비례대표 후보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금도 명부상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후보직을 갖고 지방선거에 다시 입후하게 되면 이중등록되잖아요. 이중등록 때문에 두 개 다 등록 모여야 되잖아요. 이 부분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도 사퇴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해야 되고 하고 출마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당적 이탈 부분 당적 이탈 부분은 후보 등록 기간 중에 공천 받았는데 또 탈당해서요 당적을 변경하고 이러면 등록 모여 자격이 있고요. 무소속이고요. 당원이 탈당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등록 무효 사유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등록 서류는 본등록에서는 좀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피서등록이라는 서류 같은 내용이고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기타품 80%, 본등록 바로 하시면 100%죠. 예비부동 하신 분은 80%. 그 다음 등록 재산이나 신고서, 명령사항 신고서,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세납에 관한 납부 체납에 관한 신고서 이축 내용을 다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사전에 준비 안 하면 후보 등록 임박해가지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발급받는 것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등록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서류 다 따져가지고 다 밝힌 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금 신경 쓰셨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준비 서류들은 다 갖춰가지고 나중에 관할 선관위 한번 검토를 한번 받으십시오. 검토받는 예가 아닙니다. 항상 예고를 해드리고 많이 받으라고 안내를 많이 드리는데 임박해서 서류를 갖추다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고 그러고 본인이 하고자 하면 못하게 됩니다. 이 서류 준비하느라고 시간 나오니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하고 선거운동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서류 준비한다고 시간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준비하셨다가 검토, 선관위 검토 안 왔다가 후보 등록할 때 바로 등록하시면 확실하겠습니다.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구 안내 준비 설명회는 아마 연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한번 더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간이어서 한번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책자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때 선거 관계에 이렇게 사무 예정자라든지 관계하실 분들 조금 미리 선정해 놓으셨다가 같이 교육에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선거운동 준비사항 이 부분도 이 후보 등록 준비가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선거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준비 안 하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선거사무소 연락처 입찰하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비싸기도 하고 이게 또 어디에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해놨다가 준비하시는 거. 그다음 선거사무 관계자 마찬가지입니다. 내 누구를 선거사무 관계자들 선거가 선거운동 조합 이 사람을 쓸 거냐 사전에 묵세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 중에 어떤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묵세해놨다가 그때 시간이 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인쇄물 마찬가지 인쇄물 제작비 선거홍보, 선거벽보, 선거홍보 여러 가지 인쇄물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다 기획 도와하는 거 다 준비해놨다가 본격적으로 시간 되기 전에 그때 바로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인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연설대담 마찬가지죠. 연설대담은 이거 연설문도 미리 작성해놨다가 그때 선거 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설해놨다가 다시 토론자가 준비하시고 현수막 마찬가지죠. 문구는 어떻게 할 거냐,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장소에 이렇게 걸 거냐 고민해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공개하고 연설 대담 차량 단가 되게 세요. 차량 설비하는 거 이것도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가 적정한 가격에 인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고액 인수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외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비용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지금 각종 업체 측에서 자료를 받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등록, 본 업체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등록하도록. 그러면 선거비용, 이건 가격이 얼마다, 어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다, 이 업체는 얼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페이지에 뜻을 공개가 되면 거기다가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사전에 다 알아보고 이렇게 적정한 가격에 하실 수 있는데 물색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돼요. 소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해가 상해는 어떤 거 살 거냐, 그다음 표찰 수기는 어떻게 만들어 쓸 거냐, 이것도 미리 준비, 생각, 구상해 놓으셨다가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용 관계입니다.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선거는 자비예요. 자비. 그 다음에 정당 지원금, 정당 지원금 얼마 특정 정당으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원회인데, 후원회는 자치단체 장밖에 안 돼요. 후원회에 있어요. 후보자가 되고 난 뒤에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는 후보자 후원회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단체에서 후원회 만들어가 지정해 주사하면 지정권자인 후보자가 지정하면은 그때부터 후원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기부받는 거죠. 그래야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구청장, 단체장 선거에 후보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거의 자비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금, 정당의 지원금 모집하러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받으면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다 받아가 쓰게 되면 불법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정치자금법에서 친족이 돼요. 친족고 일정 소수 안에 간 770조, 770조의 친족에서 받은 것은 그냥 제가 안 되는 걸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대체로 보면 빌려 쓰죠. 빌려 쓰고 자기 이렇게 갖고 있는 식으로 취하는데 정치자금 조달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죠. 선거운동 말씀드렸어요.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해 유리불리한 행위. 이게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은 장시 가능한 선거운동이 있고 시기별로 가능한 선거운동이 있고 주체별로 조금 제한하는 그다음 매체별로 다르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일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일 6월 4일에는 그냥 나중에 그냥 쉬시면 돼요. 그때 선거운동 하시면 사전 선거운동 254도 위반입니다. 그다음 선거일 투표 참여 검열은 가능합니다. 투표 참여 검열. 순수하게 지주화사나 내용 없이 투표 참여 해주십시오. 투표 참여 권장하는 그런 활동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에 학생장치 사용에 간다든지 녹화기 사용에 간다든지 투표소 100m 안에서 간다든지 호흡을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가능하고 물론 선거일에는 다 가능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이죠. 여기에 지금 명시하는 항목들이 전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선거사무관계자 선임하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이런 분들 선임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하게 되면 위법이죠. 이거 안 하고 가시면 처벌받아야죠. 이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바로 처벌받다. 예를 들면 이런 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예외의 사항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는 2번, 3번이 아니면 선거운동이 다 가능합니다. 2번, 3번. 2번, 3번. 여기 적힌 것 2번, 3번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 아이 어린 자식들 의식했다가 처벌받았다. 이런 부분들 2번, 3번을 제외한 배우자, 예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부터 4번부터 8번까지 있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 후보자의 직계 돌비속 있죠. 직계 비속 이쪽에는 가족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 예비 후보자는 안 돼요. 후보자인 경우는 선거한다고 있어요.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좀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지켜줘야 돼요. 아니면 가족인데 이렇게 처벌받아야 돼요. 아들 예비에 선거운동 시켰다, 예비 후보 단계에서 선거운동 시켰다고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후보자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그까지 아시겠죠. 요거는 쭉 보셨다가 그 선거 사무 관계자 서명할 때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본인이 한번 확인해보라 그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60조에 이 해당되나 안 되나 확인해봐라. 문제에 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신상이 가능하니까 알아보면 되죠. 5번 이거는 입법 제한적이긴 한데 이게 내용이 많아요. 파란 글씨기 먼저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자. 이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에서 50% 이상 투자하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단,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하고 지방공단이죠. 그 다음에 이건 사회학 교원, 이건 대통령 영어로 잘 언론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의 선거 사무 관계자 하실 분인데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개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죠. 아까 그 위익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학급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동네도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도의도 선거관리위원회 있고, 중앙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번에 예비군 중대장 국상 간부, 그 다음에 통일관장 주민자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 분들을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하려 그러면은 이분들은 선거일정 90일전에 사직시켜야 됩니다. 다만 선거사무 관계자라 하면 선거사무장, 선거역수장, 선거사무 이런 분들이 하겠죠. 투표 참가인, 부지사 참가인, 대담 토론자 이런 역할을 시키려고 하면은 선거일정 90일 전에 사직을 시켜야 돼요. 이거 아니고 그냥 신분 없이 자원봉사를 해서 활동하겠다. 이러면은 사직하고 하면 돼요. 사직하고 90일 전에 사직 아니도 사직하고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직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계신 안초와 공간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강조해도 나와요. 유의하셔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보신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뭐 제일 많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사인간의 뭐 사적 모임, 대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문항에서 열리는 그런 모임들. 그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자유청년령 새마을회의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안 돼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단체. 대체로 이런 단체들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개인과 사적 모임 중에 뭐가 구분합니까? 어떤 부분이요? 개인과 사적 모임도 안 돼? 뭐다 이게 뭐 동호회하고 이런 거 사적으로 이렇게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개모임 뭐 맞아서 뭐 동호회하고 항회 그런 게 많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임들. 거의 이런 대부분 여기 선거운동 하는 분들. 자 이제 선거운동 사전선거 상시선거가 가능한 선거운동 한번 볼까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입니다. 이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뭐 이거 다 가능한 분들이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전자우편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죠. 세 가지인데 문자 메시지 이거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동영상, 그다음 뭐 화상, 음성, 동영상, 화상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문자만 돼요. 문자로 하는 거는 가능한데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동보 통신으로 하는 거는 후보자 예비 후보자만 됩니다. 후보자 예비 후보자. 그 가족이 자동동보 통신 뭐 다른 어떤 선거상 관계자 등등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버리면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후보자, 예비 후보자는 동고통신으로 가능한데 동고통신이 아닌 그냥 우리 휴대폰 문자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무 동의하 해가지고 휴대폰에 깔린 거 있고 10명, 20명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유의하시면 되고 전자우편, 카카오톡이다 뭐 전자우편 종류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죠. 동영상, 그림, 화상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가능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작품은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행업체밖에 가는 경우에는 역시 후보자, 예비 후보자 분이 후보자, 예비 후보자만 대행업체 밑에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 컴퓨터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 꼭 질문사님 거기서 동영상, 문자 동영상 안 잡으셨는데 네. 그 만약에 동영상 링크를 걸면 동영상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링크를 걸어서 그 문자만 넣어놓고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문자는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거기에 주소가 문자로 들어가니까 문자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넘어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클릭해야 동영상을 넣는 그렇죠. 거죠.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확인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현상을 같은 문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떼어버리고 바로 나와버리면 이건 안 돼요. 예. 적은 안 되고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링크를 클릭을 해야지만 예전에 뭐 전화 연락 주시면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문자 메시지 발송 정보통신 할 때 말씀드린 있는 한 가지가 예비 후보자하고 본 후보자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5회입니다. 5회. 예비 후보 본 후보자가 5회 있는데 거기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고 한 번 보낼 때마다 하나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요. 하나의 전화번호 하나를 사용해요.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판, 연판 설치할 수 있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 방금 말씀드렸죠. 그다음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 후보자 중에 비례대표는 예비 후보자 개념이 없어요, 그죠? 비례대표는 예비 후보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것.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100분의 10세대 수내에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주소 관할구청에 받아가지고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신고 요건 확인하시고, 공통 계좌 요건, 각종 계좌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장애인 외에도 공약 사업 비행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파트에 들어가서 좀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예비 후보자 공약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이 하는 거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공약지. 시도지사, 구청장 이런 게 공약지. 네, 판매가 가는 거죠. 그 다음 전화용 지지호소. 이건 후보자만 해요, 후보자죠. 전화용 지지호소. 예비 후보자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흑백띠 표심을 착용합니다. 후보자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명함, 예비 후보자 명함. 명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함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선거운동 매체적이에요. 규격도 제한이죠. 9cm, 5cm 이내. 작게 하는 게 괜찮은데 크게 하면 안 되죠. 내용 제한이죠.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책벌이 강조했던 거의 사실 공표체가 되고 거의 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비방에 대한 내용, 비정규 학력 배제되면 어리가 안 되죠. 250조 비사실 공표체, 비방죄 251조 이게 위반될 수 있으니까 비방과 관련되는 내용, 거의 사실과 관계되는 내용, 비정규 학력 이 세 가지는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이게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법 위반될 가능성이 다 위반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쇄버릇 개표. 비정규 학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정규 학력은 초등중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력 이외의 학력. 예를 들면은 영남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6개월 과정 수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밟아 가야 대학교 가야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학력이 아닌 누구든지 가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졸업, 그럼 졸업 안 해도 최고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학력에 대해서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직접 적시해가지고 전화를 주십시오. 주시면은 그게 비정규 학력이 아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 명함 부분, 이 부분은 많이 활용하면서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크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배우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예비 후보자, 배우자, 배우자. 이걸 독자적으로 배우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물론 배우자는 신고되어 있죠. 독자적으로 배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선거 사무 관계에서 있죠. 이런 것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가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혼자 다니는 게 어쩌요. 그 다음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가 있어. 후보자가 다니면서 내 명함 다 뭉치니까 한 명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든지 한 명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 이제 도와주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지정하는 자. 이 사람은 명함을 배부할 수 있어요. 지정하는 자. 내가 지정한다. 후보자가 지정. 예비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 본 후보 단계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최근에 11월 28일자 위헌 판결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자 있죠.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자, 지금 현행법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위헌이라고, 위헌. 법에는 살아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위헌. 그 배우자 없는 사람들은 불평등하다 해가지고 평등 경비화돼가지고 배우자가 지정하는 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위헌 판결돼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비 후보자들이고요.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관계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나중에 표받아 설명할 때라든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조금 사항 쫙 정리하시다가 관할위원회 한번 방문하십시오. 일찍. 이게 제일 빠릅니다. 궁금한 거 쫙 적어가지고 자문 한번 받으시면 지금 타이밍에 받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되면 바빠가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이러면 전화해도 잘 안 되고 만나면 손이 밀려가 있고 지방선거 후보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대비하시면은 많은 도움 됩니다. 자문 받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나 안 되나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선거 비용은 1월 25일까지 공고 통지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실 때 아니면은 먼저 이렇게 입후 예정하신다고 이렇게 주소라든가 남겨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관심 갖고 보시면 1월 25일까지 공고 통지됩니다. 이 선거 비용에는 적법 비용도 비용, 기본이 제한 위반한 비용 이게 다 포함되거든요. 이거 많이 하게 되면은 비용 초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선거 비용 총 제한액이 200분의 1초가 0.5% 이상 초과돼가지고 징역형 내지 벌금 1,000명 이상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200분의 1 이상 초과해가지고 징역형 3명 이상 벌금을 받아버리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되거든요. 당선 무효되면 손해 많죠. 당선 무효되면 의원직 상실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비용 반환에 보전받은 비용 기타금 돌려받은 것까지 다시 깨야 돼. 피해 많습니다. 유의하시고 회계 책임자 선임할 때 신경 쓰셔가지고 얘기 위반되지 않도록 자금을 어떻게 썼거나 부담해놨다가 선거의 덱소에 필요한 금액 범위에 의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라고 초과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짜가야 됩니다. 제한 금지조입니다. 이게 전부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흐름이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선거법에는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4도 공직선거법 84 정당표현 금지법 해가지고 118조 그 선거인료 담배 금지규정까지 쭉 전부 하지 마라 하는 내용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조건 늘려가지고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상지자령이 언제든지 할 수 없는 거 지금 위원회에서 당소하고 있죠. 토요일 1월 되면 예식장 갑니다. 예식장 아시죠? 토요일 1월 되면 예식장 나가요. 당소가 경조금 축의금 내는 거 안 내는 거 오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부 분담회가 다 나가고 있어요. 예식장 100% 다는 못 가지만 지정해가지고 선거금에 선거금 요구가 있는 자에게 후의금 내면은 당소 상기장 언제든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고 선거구에 선거구인 단체나 모임단체 행사관에 돈 참조금 내는 대표적인 기획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해가지고 제한하는 거, 내일부터 제한기간 들어가는 거죠. 인쇄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이나 이런 지지 추천하거나
그러고 뭐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인쇄물이라든지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인사장을 보낸다든지 편지를 뭐 이렇게 많이 보낸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거 180도 그다음 시설물 현수막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명의로 뭐 이렇게 물론 정당 활동 보장 차원에서 정당이 걸수 있는 현수막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걸 수 없는 현수막 정당 명의로 걸게 되면은 90도가 정당 명칭만 들어가도 반주의적이기 때문에 90도는 정당 명칭만 들어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돼가지고 위반 처벌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제한합니다. 그 다음 사전선거운동 이건 아까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사전선거운동 이 부분인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시제한의 금지 규명이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 말씀드린 숙구의금법 이게 각종 단체 행사에 뭐 찬동 대부분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의사를 공표 금지, 비방, 약간 일체 X 하라고 했죠. 상시제한 되는 거지. 사조직 유사기간 금지 이거 문제 많이 되고 있죠. 사조직 유사기간 당선되기 위해서 조직 만들면은 여기 위반되죠. 당선되기 위해 산악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산악회 만들어가 활용하면은 여기 위반되죠. 이 유사기간 여론조사하면서 돈 주고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 유사기간 이게 문제겠죠. 이거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해가지고 돈 주면서 어떤 펜션에 모아놓고 선거운동하는 거 유사기간이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선거운동하는 거 이거 다 유사기간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집에 자택에 임시전화 5 추가해가 5대 추가해가 사람 불러가 선거운동해라 이것도 유사기간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전화가 하는 게 있다는데 자기 집에 임시전화 더 설치해가 사람 불러가 선거운동 불러도 그 유사기간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이죠. 그 다음 매스미디어 유도체 투표 내 찍어라 돈 줄게 쉽게 하는 거예요. 투표 내 찍어주면 네 돈을 더 줄게 매스미디어 유도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선거가 임박한 시기 180일 전 내일부터 제한기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앞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금지 90도 위반이죠.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와 배부 게시 금지 인쇄물이 쉽게 이야기하면 인쇄물 뭐 도구 녹화물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 광고 이런 것들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와 배부 게시 금지 이게 93조 위반. 그 다음에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한 기관 등의 선정행위 금지. 이게 뭐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한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없으신 분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있으신 분도 지금 내일부터는 선정행위가 금지되죠. 그 다음 정당 지도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신고. 이 신고하도록 돼 정당은 해당 사항 없어요. 정당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후보자가 하기 때문에 신고해요. 후보자가 내 지지도 인지도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 의뢰했습니다. 후보자가 신고해야 돼요. 예비 후보자가 아니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데가 신고하고 해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하고 탈법 방법에 도합 금지 규정 여기에 예외 사항들 정당 활동 보장 규정에 보면은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정당의 당의 정책 홍보라든지 지역 정치적 현안이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상 당원 모집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은 현수막 거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에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 없이 당원 모집 지역 현안 사항 있습니까? 정치적 현안 사항 여기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자당의 정책 홍보 사항 이런 내용에 한정적으로는 현수막 거기에 걸어도 이게 90%예요. 정당 활동 보장 차원에서 보장되는 거니까 정당 관계자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선거일정 90일 전 제한기간입니다. 광고 금지입니다.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금지. 많이 나와서 출판 기념에 뭐 개최 광고 90일 전 제한기간 들어가면은 4월 6일부터니까 3월 6일부터요. 90일부터는 광고가 제한되고요. 출판 기념에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에 제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의원, 지방의원 계시면은 의정 보고가 제한되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배부하는 게 제한되고
그다음에 정당 정책 신문 광고 등 정당 정책 관계, 정당 신문 광고 이런 부분들은 선거운동 특정 선거 일정 191부터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뭐 횟수 70배 이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도단위에서 그렇게 신경 쓸 내용들은 아니에요. 거의 뭐 시도단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선거기간 들어가면은 임박한 시기 들어가면은 중앙당에서 하는 거 정당 정치 홍보, 정당 정치 홍보물로 정당 개간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중앙당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시도당에서 그렇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 다만 정당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면은 그 배부하기 전에 단알위원회 제출 의무에서 제출하고 배부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정당의 당원교육 제한 선거일정 30일 제한합니다. 선거기간 중 제한한 내용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이거 제목만 읽어버리지 많은데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원 모집 원서 입당 원서 교부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되죠. 당원 모집 금지인데 당원 정당에 당사에 가니까 당원이 원서 있으니까 몇장 가져가 당원 모집 한다고 요구하고 모집하다 보면 이게 위반되죠. 이런 경우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당에 찾아와가 당원 가입하려고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가입하는 것까지는 안 막아요. 안 막는데 스스로 정당에서 당원 모집해라 해가 없나 아니면 당원이 스스로 입당 문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당원 모집해가 이렇게 하는 그거는 선거기간 중에 제한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선거일 일제 선거운동 금지, 담내 금지,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담내하는 것 금지, 선거운동 기부행위.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기부행위가 나면 거의 당선 무효에 가까울 정도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금액 정하는 거죠. 이게 기부행위에 의해서 뭐 식사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물론 그에 해당이 되고요. 정당에서 행사하면 주당 뭐 대표자가 참석한 식사한 대표자가 참석한 당직자 회의하고 뭐 이렇게 중앙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뭐 당직자 회의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당 차원에서 행사 개최하면서 줄 수 있는 그 식사료 있는 범위도 있어요. 그 범위 안에 1만원 이하다, 나가리는 3천원 이하다, 뭐 업무는 1천원 이하다. 이런 내용들은 정당에서 많이 아마 대부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의 배우자도 입후 예정자의 배우자도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배우 생각 안 하시죠. 배우자. 본인은 생각 안 돼요. 배우자 생각 안 하시죠. 배우자에 알려주니까 배우자도 기부행위 하면은 언제든지 제한 처벌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자원봉사자에 돈 많이 주죠. 돈 시비시켜놓고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해가 인정적으로 돈 많이 주죠. 이거 좀 중대범죄죠. 135조 위반해가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인데 돈 지급하면은 130조 위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것도 당선 무효에 연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약속까지도 안 돼요. 자, 얼마 돈 줄게. 이거 선거운동 도와고 선거운동 대관동에 선거 시간을 끝나고 이렇게 돈 줄게. 약속이 이거 적어요. 약속이.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거는 무슨 의도가 돼가지고 여기는 형이 세입니다. 여기 230조. 30조 굉장히 형이 세요. 없는 이야기 증명 쪽이라고 이게 대신 그러니까 기부행위에 위반돼가지고 돈 조금 받은 데는 가태료 처분하고 해가지고 뭐 돈 50대 해가지고 뭐 몇십만원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 신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기부행위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줘도 그건 위반이에요. 내가 선거관에 찍어오라 이거 안 주고 그냥 줘도 위반이에요. 이런 여수미 유도죄는 선거운동 대가로 준 거예요. 찍어줄래 찍어도 선거운동 해도 애가 주는 게 이게 여수미 유도죄 자원봉사 대가 제공이고 그냥 이와 관계없이 내가 도와주든 말든 그냥 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중에 주면 안 되는데 주면 그 기부행위 그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가태료가 아니고 처벌도 3분 정도 하는데 거의 사실 2번째 반복대가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사조직, 90조, 3도 여론조사 이거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요. 당연히 처벌받았어요. 인지도 높이 해가지고 그냥 비정상적으로 내 아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내 아는 사람 무서운 거쫙 적어줘가지고 전화번호 적어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으로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그거 적어줄래? 자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국 공표하가 만듭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은 택도 아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 신문에 내야 인터넷 여기 신문 기사로 보내죠. 그걸 또 활용합니다. 이게 지지도 급상승 이래가지고 막 누구 제키 해가지고 그냥 이거 지금 불법이에요. 이 요건 가처입니다. 108조에 요건 가처이 돼요. 신고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요건도 가처이고 이거 하시기 전에 먼저 자문 받으시면 돼요. 자문 이런 문구로 하겠다. 근간에 자문 받으시면은 아 문구 이거는 너무 빈장되어 있다. 이건 아니 사행심 조장하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건 후보자 선전하기 위해서 경력이 너무 강조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위반 사례 쭉 말씀드렸는데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출판사에서 서적 광고한 겁니다. 91점 제한기간 들어가가 대학생 가족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이거 부의시키십시오. 선거일날 투표 닦고 카메라로 투표 쏘고 들어가 투표 사진 찍어오면 다 걸립니다. 많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걸리면 벌금 30만 벌금 50만 거의 아무도 자제분들 특히 고등학교 금방 졸업해서 19살 20살 이런 분들이죠. 보면은 그냥 기대보로 사진 찍어오면 비슷한 거 같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배우자 지정하는 자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배우 판결 아닙니다.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아마 안내가 다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메일로 아마 이렇게 이 위원회 뭐전 또 남기신 분들은 또 바쁘게 갈 겁니다. 문박부터 뭐 질의해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좀 바뀌어서 완화된 내용입니다. 이게 연합장 발송할 때 후보자 데려가면서 사진 넣어도 된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되기는 되는데 예상이 제한돼요. 평소에 지면이나 징계가 있는 자에 한정돼요. 아무나 막 보내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연합장 사진 넣어가지고 경주 지면에 징계보다 보내면은 참조 이거 바로 이죠. 예부터 징계가 있는 자에 징계가 있다. 경주 지면이나 징계가 있는 한정돼요. 명함 한 개,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명함, 학력, 경력, 평상시에 사용하는 명함에 옛날에는 현 경력만 가능했는데 현 경력만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현 경력, 과거 경력, 학력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안 해도 지금 현재 내 명함에 학력, 경력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재할 수 있는데 다만 통상적인 수교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막 주면은 위수함도가 바로 걸리죠. 그 다음에 비정규 학력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겠죠. 비정규 학력 기재하는 학력에도 거의 사실 공개죠. 불특정 가수 선거에 불과합니다. 이거 지키면은 학력, 경력 기재 가능한데 전경력, 현경력 잘 구분해가지고 거의 사실이 아니 되도록 문구를 잘 사용하십시오. 문구. 전경력인데 현경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의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전도선거 때 문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됐고 항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할위원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해야 될 물건들, 서류들 이거 확인해야 될 사항들 조기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후보 및 선거운동에 차질 없도록 하셔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